버튼 밴드 픽업하는 규칙 설명드릴게요. 처음과 마지막 코는 세로 캐스톤을 해서 한 코씩 만들어주고, 스토킹 스티치 부분의 단 픽업은 세 단을 픽업하고 한 단 건너뛰기를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단 픽업하고 한 단 건너뛰기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적용을 해주세요. 카라와 다른 이유는 단축 구멍을 만들어 주면서 조금 더 퍼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 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의 마지막 부분은 고무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단을 픽업하고 한 단을 건너뛰는 규칙으로 적용해 주세요. 사람의 손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스와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버튼 밴드를 만들 텐데요. 제가 입었을 때 오른쪽 단추가 달리는 쪽은 이미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놨어요. 버튼 밴드는 늘림이나 줄임 없이 그냥 평단으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카라 쪽 엣징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는 제가 미리 이제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이쪽 반대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입었을 때 오른쪽 부분 버튼 홀을 만들어주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네, 픽업은 4mm 바늘로 하고 뜨는 거는 3mm 바늘로 바꿔주는 거 이전이랑 동일하고요. 즉, 픽업하는 규칙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고무단은 두 단 줍고 한 단 건너뛰기, 스토킹의 스티치 부분은 세 단 줍고 하나 건너뛰고 두 단 줍고 하나 건너뛰기를 계속 반복,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듭을 짓고 코를 주워 볼게요. 셋 둘 주었고 마지막에 가마코로 임시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전체 픽업 되어 있는 코스를 세어서 기록해 두세요. 반대편 버튼밴드를 픽업할 때 보고 같은 코스로 주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3mm 바늘로 바꿔주시고 편물 돌려서 이제 평단으로 안뜨기 겉뜨기 반복할게요. 안쪽에서 안뜨기, 겉에서 겉뜨기로 5단 떠주고 올게요. 자, 지금 평단으로 5단을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단이 만들어진 상태이죠. 이제 6번째 단을 뜰 차례거든요. 그리고 6번째 단은 지금 겉뜨기에서 출발하는 상태예요. 이제는 단축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서 일단 단추를 사이즈를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작은 단추를 사용할 거고, 자,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이 단추, 그러니까 원하시는 단추의 개수와 사이즈를 이제 결정하시고 그거에 맞게 구멍의 코스를 이제 결정할게요. 저는 이게 단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3코 정도를 구멍을 내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코로 구멍을 내주고 총 5개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는 아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옷이 여기에 시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겹쳐지고 여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 엣징 부분이 접혀요. 그러면 단추가 다 잠궜을 때 너무 위에 달면 여기에 있는 경계가 보이게 되고, 너무 밑에 달면 이 안쪽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경계가 되겠죠. 여기에 경계가 보이게 되겠죠. 너무 이렇게 밑에 달아버리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추의 적절한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다 잠궜을 때 이쪽에 안쪽 면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쪽에 안쪽 면이 보이지 않는 정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떼었을 때 지금 바느질을 해준 부분이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코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자, 그러면 이 시접은 이 첫 번째 코는 연결하면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 사라지고 6코 전이니까 여기. 네, 여기에서 이제 시작 부분을 여기를 잡아주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만들어 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쪽 첫 코와 이쪽 첫 코가 사라졌을 때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접혔을 때의 적당한 위치는 단추구멍이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를 잡았으면 여기 단추를 놓고요. 이제 개수만큼 적절히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자,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저는 해놨고, 그러면 대충 단추 간격이 눈대중으로 코나 띄어져 있는지 대충 세보는 거예요. 23코, 22코 정도로 잡아볼게요, 간격을. 여기 위에서 7코 띄우고 단추구멍 시작, 그리고 단추구멍 간격은 3코, 그리고 단추와 단추 사이 간격은 22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커로 간격을 다 표시해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단추 개수랑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균등하게 단추구멍 자리를 다 마커로 표시해주세요. 그러면 단추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이 단추구멍을 임시로 만들어줄 자투리실이 필요하고요. 이제 저는 15cm의 자투리실 5개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15cm 자투리실 5가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는 임시로 쓰고 나중에 풀어버릴 실이기 때문에 잘 풀리는, 엉키지 않는 그런 실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겉뜨기로 마커까지 뜰게요. 자, 마커까지 떴죠? 마커 빼고, 자, 3코를 넘겨줍니다. 슬립 스티치로 반대편 바늘에 뜨지 않고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넘겨줬고,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마커 나오죠? 이제 마커 빼고요. 이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편물 돌린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놨던 짜투리실 가지고 안뜨기 방향으로 안뜨기 3코를 떠줍니다. 자, 안뜨기로 하나, 둘, 셋. 자, 다시 뜨고 다시 편물 돌려요. 자, 그러면은 3코가 다른 색 컬러로 지금 떠져 있는 상태이죠. 다시 원래의 실로, 자, 뒤에 있는 꼬리실 잡고 다음 마커까지 겉뜨기로 쭉 뜹니다. 둘.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당기면 돼요. 다음 마커까지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마커 또 나왔죠? 마커 나오면 마커 빼고 슬립 스티치 걸러뜨기로 3코 뜨지 않고 반대편 바늘로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또 마커 나왔죠? 마커 빼고 다시 편물을 돌립니다. 또 별도의 실, 잘라놓은 별도의 실 가져와서 안뜨기로
안뜨기로 3개, 3코 뜹니다. 자, 3코 이제 바늘에 떠졌으면 다시 돌려서 원래 뜨던 실로 뒤에 요 꼬리실 잡고 다시 겉뜨기로 다음 마커까지 쭉 떠줍니다. 자, 이렇게 단축구멍의 위치만 별도 실로 쭉 내주는 방식, 뒤에 2개도 동일하게 작업해서 가져올게요. 이제 단축구멍을 별도 실로 5개를 표시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는 카라 부분 엣징과 마찬가지로 평단으로 컬러 배색 바꿔가면서 폴딩 라인 떠주고 그 뒤에 다시 메인 컬러로 4단 뜨고 가져올게요. 자, 폴딩 라인 배색 넣고 4단 떠준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단까지 떠져 있죠. 버튼홀을 만들어줘야 되는 순서여서 실 자르고 다시 새로운 실 연결해서 진행할게요. 마지막 단축구멍에 코부터 여기 끝까지가 몇 코인지 세보세요. 저는 8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8코까지는 겉뜨기로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 떠줄게요. 자, 8코 떠줬고 이제부터 이 실을 잘라서 키츠너 스티치로 이쪽 부분이랑 연결을 하면서 구멍을 만들어 줄 건데 실은 버튼 밴드 길이의 3배에서 4배 정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꼬리실이 방해받지 않게 지금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이고요. 구조를 보시면은 위아래에 파란 색깔의 실이 있고 그 사이에 메인 컬러로 고리가 2줄 끼워져 있죠. 샌드위치 구조이고요. 키츠너 스티치는 이 아래에 있는 고리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8코 떠져 있고 그 다음 코를 이제 돗바늘로 걸러뜨기 하듯이 빼줄게요. 이제 이 코 걸러뜨기 하듯이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서 바늘 실 잡아 다녀 주시고요. 자, 다음은 여기에 별도 실에 3개의 고리, 이쪽 고리와 연결되어 있는 위쪽 이 고리와 그 옆에 있는 고리를 통과시켜 줄 건데 이 고리를 위에서 아래로 넣고 그 옆에 있는 거를 아래에서 위로 놓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바늘에 C자 모양으로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켜 줍니다. 다시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을 해줄 텐데 밑에 바늘에 걸려 있는 걸 보시면 여기 끝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래에서 통과했던 이 고리가 있어요. 이거 실을 당기면 이 실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예요. 그래서 이 고리. 자, 이 고리를 어떻게 찾냐면 여기 이 걸려있는 코와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가 올라가 있는 고리입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를 찾고 다시 바늘에 걸려 있는 고리를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걸려 있죠? 통과. 지금 2번째 별도 실에 걸려 있는 고리를 다시 위에서 아래로 넣고 그 옆에 있는 실 아래에서 위로 넣고 다시 시옷자 모양으로 바늘에 걸리고요. 이를 통과.
자, 이거고요. 자, 이렇게 당기면 얘가 올라오죠. 이 고리를 찾아주시고 여기 넣고 반대편 바늘 넣어서 통과. 자, 다시 위쪽에 한 번 더 할게요. 위에 이 실 당기면 움직이는 고리, 마지막 이 블루 고리에 걸려있는 고리 통과하고 그 옆에 있는 고리,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 다시 C자 만들어졌죠? 자, 이제 마지막 아래쪽 부분을 해줄 텐데, 마지막 아래 코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여기 한 코만 빼줄게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찾아서 고리 이렇게 잡아다녔을 때 움직이는 고리 여기이고요. 여기에 통과. 이때는 걸려있는 바늘은 통과하지 않고 여기 아래쪽 고리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겉뜨기로 진행해야 돼서 좀 귀찮긴 하지만 다시 돗바늘 빼고 이어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지금 여기 처음에 겉뜨기 떠줬던 바늘로 이제 이어서 떠주는데, 저는 이 간격이 22코였잖아요. 그래서 22코를 떠줄게요. 네, 22코를 떠줬고 맞는지 보려면 여기 별도실 단 위로 쭉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은 이 라인이 맞다고 하면은 제대로 뜬 거에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연결하고 다시 작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한 코 걸려 있는 거 걸러뜨기 하듯이 빼주고요. 이제 위로 가서 위아래 있는 것 중에 아래쪽에 걸려있는 실에 연결되어 있는 위쪽 코를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고 그 옆에 있는 코는 아래에서 위로 바늘 넣어서 C자 만들어준 다음에 통과. 자, 다시 밑으로 가서 여기에서 코를 찾아줍니다. 코 찾는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뒤에다 덜고 요거 한번 잡아 다녀 보시면은 요 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윗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당기면 아까 여기 실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고 옆에 있는 코 같이 넣어서 V자 형태로 걸려 있는 거 확인하고 바늘 빼주세요. 다시 이제 위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아까 떴던 고리, 그 중간에 있는 파란색에 걸려있는 요거 위에서 아래로 넣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코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C자 만들어서 다시 통과.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도 자, 이거 움직이는 위에 라인 찾아서 자, 요거죠? 요거랑 옆에 있는 거 통과. 자, 아까처럼 여기에 걸려있는 코, 자, 이거 찾았고, 마지막 블루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요 위쪽 코, 요거죠. 자, 얘는 아래에서 위. 또 C자 만들었고요. 그래서 통과. 하고 마지막 아래쪽은 고리 하나만이고
여기에 있는 이 윗라인 당기면은 하나의 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의 밑에 부분은 고리 하나씩만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 빼고 다시 숨을 두,코 겉뜨기로 떠줄게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은 작업이니까 다 하고 다음 단계 알려드릴게요. 단축구멍은 키츠너 스티치로 연결하고 그 사이의 간격은 겉뜨기로 떠주는 작업을 다 끝냈고요. 이제는 안뜨기로 떠주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편물 돌리고, 그래서 이제 꼬리실 두 개가 여기서 이제 만날 거예요. 얘는 이제 매듭 지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실로 진행을 할게요. 자, 단축구멍이 오면은 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픽업해서 코를 만들고요. 얘는 쉬워요. 여기 별도실이 통과하는 3개의 고리 보이시죠? 메인 컬러의 고리.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제 좀 당겨져 있어서 작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세 코를 픽업해서 다시 올려줬고요. 그대로 안뜨기로 똑같이 뜨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픽업한 코를 안뜨기로 뜨고, 다음 버튼 밴드도 동일하게 세 코를 끌어올려서 안뜨기로 뜹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별도실 고리가 통과하는 3개의 고리 1, 2, 3 얘를 여기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다 건져 올립니다. 하나, 둘, 셋. 자, 건져 올리고 안뜨기로 똑같이 떠줍니다. 자, 이쪽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다 진행을 했고, 이제 단축구멍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단 더 떠주고 별도실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엣칭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한 단 더 떠준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별 싣고 한번 제거해 볼게요. 지금 안쪽에는 끝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바깥쪽에서 돗바늘 갈로 이렇게 한 코씩 별도실을 잡아 다닙니다. 이게 울실이라서 약간 엉킬 수가 있는데 조심히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많이 엉켰다 그러면은 이 조심히 이 별도실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구멍이 났죠?
자, 그러면은 단추 통과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단추 이렇게 저는 잘 통과합니다. 이제 엣징 끝까지 떠주고 10단 떠주고 마무리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가마코나 매듭으로 만들어진 코라서 일단 이렇게 걸러뜨기 하듯이 두 코를 옮긴 다음에 첫 번째 코를 덮어 씌워 가지고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 바늘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부터 이제 끌어올려서 할게요. 자, 끝까지 끌어올려서 덮어씌워 마무리 해줬고요. 여기 끝도 마지막 한 코는 여기 픽업하는 단이랑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걔는 그냥 끝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덮어씌워 마무리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단추구멍 나고 엣징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카라랑 여기 이어주는 거랑 여기 끝에 지저분한 마무리하는 거를 해볼 텐데 이거는 매트리스 스티치로 진행을 할 거고요. 돗바늘이랑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여기에는 꼬리실이 두 가닥 있는데 세로 실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 꼬리실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둘 중에 긴 쪽으로 해주시고 이 짧은 쪽은 그냥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해주시고요. 저는 합사된 실이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쓰면 너무 두꺼워서 이 가닥을 분리해가지고 바느질 할게요. 그래서 저는 5합인데 2합만 쓸게요. 그래서 연사되어 있는 실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실 중에 두 가닥만 남겨놓고 얇게 하고 나머지 이 부분도 그냥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숨겨줄게요. 그 처음에 한 코씩 만들어줬던 코 사이를 이제 옆선 입기를 해서 없애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저분한 코 실 뽑고요. 이제 옆선 입기를 할 라인을 찾아주세요. 자, 여기 저는 여기거든요. 여기 이 가로바 두 줄씩 통과하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마무리 할게요. 이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울실이라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잡아다니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저는 끝까지 갔고요. 자, 여기서 사실은 뭐 따로 매듭을 안 해도 이게 헤어가 있는 실이사 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해서 이쪽 반대편으로 그냥 뽑아서 저는 마무리하고
할게요. 만약 풀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끝에서 이제 안쪽에서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 이렇게 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끝 라인도 이렇게 숨겨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쪽도 되게 깔끔하고 이제 이쪽 바깥면도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자, 여기도 이렇게 지저분한 거 없이 다 안으로 한 단씩 말려 들어가게 스티치로 작업해 줬습니다. 이쪽은 아마 이 지저분한 실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것들을 안으로 아까처럼 좀 숨겨 줄게요. 당기면 사라지고. 저는 이 실이 되게 길어서 이 실로 할게요. 따로 하지 않고. 만약에 꼬리실이 다 짧다라고 하시면은 따로 실 연결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이제 밑에 쪽으로만 많이 가니까 하나는 위로 가게 할게요. 자, 이제 꼬리실 다 이제 위아래로 좀 분산시켜줬고, 얘도 아까처럼 두 가닥만 전을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배색 부분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꼬리실이 배색 컬러는 없어요. 그래서 배색 컬러의 여분의 실을 조금 잘라서 연결해 주는데 쓰도록 할게요. 두 조각이 아니라 한 판으로 뜬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돼서 여기 보면은 이 라인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좋겠죠? 배색이 이 라인이 없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줄 거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끝에 배색실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통과해서 이 부분에 한번 묶어주고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숨겨주시고 이제 얘를 다시 위로 뽑을게요. 여기로 다시 이렇게. 얘는 이제 다 연결한 뒤에 위아래 쪽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해줄 거니까 얘는 이제 두고요. 시작해 볼게요.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단에 맞춰가지고 단 라인 정해주시고 뒤쪽은 이렇게 붙었어요. 이제 배색 구간도 이따 이 실로 한 번 더 위로 해줄 테니까 그냥 똑같이 갈게요.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앞쪽도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 여기 삼각형의 모서리 부분 여기랑 만날 거예요. 그 부분 통해서 뒤쪽으로 빼줄게요. 네, 그럼 뒤쪽에서 이제 이 코들, 뭉쳐져 있는 코들 사이에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여기는 이제 숨겨주고 실 자르면 되고요. 이제 이쪽 부분에 코들이 좀 못생기긴 했는데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저 경계 부분에 울퉁불퉁한 코들은 옆으로 조금씩 잡아 다녀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조금 고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끊어져 있잖아요. 이 흰색 실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결을 좀 해줄게요. 이거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돼요.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통과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여기도 이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다시 위로 해서 안쪽으로 쭉 그냥 뽑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연결되는 느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단추도 달아줘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소매 남았는데요. 소매는 별도로 찍진 않을게요. 이거는 이미 뭐 많이 해보셨을 거라서 이제 원형으로 그냥 똑같이 엣징을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으로 겉뜨기로 뜨고 폴딩 라인만 안 뜨기로 한 단 뜨고 다시 겉뜨기로 쭉 뜬 다음에 안쪽에서는 똑같은 마무리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소매의 줄임단을 여기서도 계속 이어서 해줬어요. 이제 다시 코를 주운 다음에 소매랑 똑같은 방식으로 줄임을 한번 넣어줬고 폴딩 라인 접은 다음에는 반대로 늘림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끝이 이렇게 퍼지지 않고 계속 모아드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소매는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동일하게 넣으시고 그게 아니라 원래 가디건을 고무단으로 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무한 메리아스라서 조금 지겹기는 하지만 그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엣징 부분 마무리만 잘 해주시면은 이런 세일러 카라 가디건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